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김수범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 오늘 함께 나눌 주제 알려주시죠. 예, 오늘은 우리가 체질을 알면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상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상 체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사상 체질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상 체질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사상 체질은 우리나라의 가장 독창적인 의학입니다. 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없는 또 의학으로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4가지 체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 중에 심장을 뺀 폐비간신의 장부 대소로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 체질을 나눈 거죠. 네. 그래서 간 기능이 폐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하면 태양인, 비장 기능이 강하고 신장 기능이 약하면 소양인, 간 기능이 강하고 폐 기능이 약하면 태음인,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이 강하고 소화 기능이 약하면 소음인 이렇게 4가지 체질로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상 체질이 사상 의학에서 비롯이 된 건데. 네, 맞습니다. 사상 의학은 언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의학 이론인가요? 사상 의학은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이계마 선생이 이제 1900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894년 동의 수세본이 나왔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사상의학이 이제 계속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 120년 전에 만들어진 의학이고 지금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사상 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4가지 유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 근데 체질별로 특징들이 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각각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태양인 체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강하다기보다는 이제 봉기운과 같이 약하면서도 기가 센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선동적이고 영웅심이 강하고 뭔가 끌고 나가는 아주 강한 기를 타고난 사람이 이제 태양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은 좀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많은데 한 여름 기운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많고 열이 많고 굉장히 직선적이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또 이제 일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굉장히 봉사정신도 강하고 하는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음인 체질은 이제 가을과 같아가지고 뭔가 잘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이 참고 느긋하고 뭔가 끈기 있게 해내고 성취력이 강하고 근데 이제 욕심이 좀 많고 좀 느린 것이 좀 단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과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냥 몸이 찹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이제 철두철미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체질이 소음인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격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까? 예, 일단 힘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상 체질에 따라서 외모도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도 중요하죠. 이제 우리 마음의 심성이 이제 얼굴에 많이 나타나죠. 물론 이제 요즘에 성형수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변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얼굴을 보면은 이제 그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얼굴하고 몸통을 이렇게 네 부분을 위에서부터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마가 굉장히 발달하고 귀가 많이 발달하고 또 이제 몸에서는 이제 목덜미가 많이 강한 체질이 바로 그 태양인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양인 체질은 이제 흉곽 가슴이 많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어깨가 넓은데 엉덩이가 좀 좁고 또 얼굴형도 보면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고 코가 많이 뾰족하고 앞뒤 짱구이고 또 귀가 칼긴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양인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태음인 같으면은 이제 복부가 많이 발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면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죠.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비만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태음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소음인 같으면은 이제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해요. 작고 예쁘고 이제 여성 같으면 이제 약간 동양적인 미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음인들인데 이분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체구가 작으면서 좀 몸도 좀
좀 마르고 어깨도 약간 수그러들어 있는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엉덩이는 좀 큰 편. 이런 분들이 이제 소음인들입니다. 생각보다 구체적이네요. 네, 딱 네. 나눠보면은 이제 네. 그렇게 나누는데 좀 전형적인 체형은 좀 드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딱 보면 아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 체질 유형별로 다 진단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예, 일단 그 보면은 외관상 보는 거에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제 자세히 들어가야 되죠. 이제 체질 진단할 때 보면은. 진단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예. 진단하는 방법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 성격하고 심성, 네. 그 다음에 외모를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그 이제 한의원 같은 데서 할 때는 이제 뭐 이제 보면은 체질 설문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성격과 심성, 외모 말고도 이제 그 사람의 그 생리적인 증세, 그러니까 뭐 대변이라든가 소변, 땀, 그리고 소화계통, 이것이 어떤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이제 그 사람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떤 쪽으로 병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지고도 역시 체질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약물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우린 테스트처럼 이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여기까지 이제 한의원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네.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집에서 음식을 먹어가지고 본인이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잘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쫙 분류를 해보면은 네. 어느 정도 또 체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만 알려주세요. 음식 어떤 게 맞으면? 음식 같은 경우는 삼겹살을 먹는다 할 네. 경우에 이게 먹어가지고 이제 소화 잘 되는 사람, 잘 먹는 사람은 이제 소양인들일 확률이 높고요. 예. 이제 먹기는 먹는데 뭐 속이 안 좋으면은 이제 태음인. 그리고 소음인 같으면은 이 삼겹살이나 이걸 먹으면 일단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소음인들은 차고 그러니까 기름기관과 안 맞거든요. 네. 그렇게 봐서 이제 그런 음식을 잘 분류를 해도 역시 이제 체질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진단을 바라시는 분들은 한의원을 찾아가면 가서 되는 이제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몇 번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진단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질별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체질별로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은 체질은 이제 태음인 체질이 한 50% 됩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체질이 이제 소양인 체질, 굉장히 그 직선적이죠. 한 30%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꼼꼼한 소음인 체질이 한 20%, 그리고 태양인 체질은 드물게 한 1%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태양인 비율이. 이 태양인 체질 유형을 봤을 때 장점이 있다고요? 장점은 이제 이 태양인을 생각하는 것이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다르죠. 보통 조금 1차원, 2차원, 3차원 하는데 한 4차원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앞에,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까지 보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재는 좀 힘들어도 뭔가 앞날을 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태양인들이 그 영웅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분들이거든요. 네. 뭔가 시대랑 여러 가지가 딱 맞아서 이제 유명해질 수가 있지만 만일 그 현실 생활에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하는 이제 동큐태와 같은 이상만 추구하는 그런 현실에 잘 적응 못하는 그런 체형이 바로 태양인입니다. 그렇군요. 태양인 체질만 장점을 말씀해 주시면 다른 체질인 분들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각 체질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남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적극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거, 또 이제 예술 활동이라든가 뭔가 창의적인 거, 뭐 봉사 활동 같은 거 그런 데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태음인들은 이제 일단 많이 모아요. 그래서 뭐 하나 한다면 끝까지 하고 또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하여튼 뭔가 많이 이렇게 그 자기한테 쌓아두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은 끝까지 하는 성취력이 뛰어난 분이 바로 태음인입니다. 그리고 소음인 같으면은 굉장히 많이 활동은 안 하지만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정확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뭘 맡겨놓으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 체질을 사람마다 다 진단을 받으면 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상 체질이 나타난 것이 이제 네. 5장 중에 이제 심장을 뺀 패비간신의 장부의 대수에 따라 가지고 체질이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 체질은 처음에 태어나면은 이게 평생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네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딱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네.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그래서 생각이 되는 게 그러면 네 가지 유형 중에 두세 개에 해당하는 복합적인 체질도 있습니까? 그런 체질은 없습니다. 그래요? 없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체질 특성이 막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체질이 자기 진짜 체질인가, 네.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음식 습관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이게 조금씩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제껴놓고 이제 자기 진짜 체질이 뭔가, 그 사람의 심성이며 장부 대소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질을 이제 한 번에 딱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요 체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음식 같은 거 먹어보고 생활하고 다시 몇 번 체크하는 과정에서 자기 체질을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오늘 이 사상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시려고 나오셨는데 네. 저희가 이 사상 체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체질을 알아야 되죠. 우리 건강하게 사시려면. 아. 이게 체질을 알아야지 자기 체질의 그 장점과 단점을 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질을 알면 자기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게 중요하고 또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가 이걸 알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빨리 예방을 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든지 이렇게 좀 조치를 하는데 그걸 모르면은 그냥 막막하게 당하게 되니까 자기들 체질을 알고 생활을 하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있으면 그에 네. 따라서 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면 체질에 따라서 조심해야 할 질환이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각 체질마다 이제 장부의 대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약한 장기를 이제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인 같으면은 폐대 간소, 그러니까 간 기능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물류나 어패류 같은 그런 걸 먹으셔서 이제 보호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소양인 같으면은 비대 신소. 그러니까 소화는 잘 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뼈나 허리, 뭐 신장을 좀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네. 쓰셔야 되고 태음인들은 이제 간대 폐소거든요. 네. 폐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폐 기관지, 호흡기 계통을 좀 잘 보호해줘야 되고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대 비소. 소화 기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식 같은 거 먹는다든가 속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예. 근데 네 개 체질 중에서 유독 뭐 건강에 유의해야 할 체질이 따로 있습니까? 각 체질마다 다 이제 뭐 장단점이 다 있기 네. 때문에 어느 체질이 약한가 강한가 그걸 잘 해야 되거든요. 체질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 그거, 거지 네, 네 가지 네. 유형 중에서 더 약한 체질이 있는 건 네, 아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소양인 같으면 굉장히 그 순발력이 강하고 네. 태음인은 이제 지구력이 강하고 좀 태양인은 좀 하체 다리가 좀 약하고 소음인은 좀 전체적인 체력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항상 건강을 염려하고 예방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건강했을 때 딱 먼저 조심할 게 음식이잖아요. 먹는 예. 거. 네. 그러면 체질별로 몸에 좋거나 나쁜 음식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요. 체질별로 보면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는 폐대 간소니까 간 기능이 약하잖아요. 네. 간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어패류 있죠. 새우, 조개, 해물 네. 같은 그런 어패류와 포도, 머루, 다래 같은 약간 미끌미끌한 그런 음식들이 좀 태양인한테 잘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소양인 같으면은 화와 열이 많고 그러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신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네. 그거 보면은 이제 태양인의 해물류하고 이제 돼지고기라든가 오리고기 그리고 이제 등푸른 생선 네. 그리고 이제 여름 과일이나 열대 과일들 이런 것들이 좀 소양인한테 잘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대 폐소
폐 기능이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좋은데요. 이제 소고기라든가 이제 견과류, 그다음에 해조류, 미역김 같은 거요. 그리고 버섯 종류, 콩 종류, 된장 종류 이런 음식들이 이제 폐를 많이 보호해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민들 같은 경우는 위장 기능이 약하죠. 그래서 이제 위장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인데 이제 음식 중에는 이제 닭고기라든가 네. 양고기 그리고 명태라든가 도미조기 같은 약간 부드러운 그런 음식하고 이제 양배추라든가 시금치 그리고 이제 파, 마늘, 생강 같은 약간 그 양념류 있죠 매콤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소음인한테는 잘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양파가 좋아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체질에 상관없이 다 양파만 드시는데 양파는 이제 태음인한테 피 맑게 하는 데 좋습니다. 내 체질에 맞춰서 건강에 네. 좋은 음식을 섭취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겠군요. 네네. 그러면 한약재 처방하실 때도 사상 체질에 맞춰서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당연히 자기 체질에 안 맞는 보약을 먹으면은 효과를 못 보게 되죠. 그러면 체질에 또 맞는 한약과 그렇지 않은 한약이 또 있습니까? 예, 일단 자기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보면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가피라든가 모과라든가 솔잎 같은 것이 좀 잘 맞고요. 네. 그 태음인 같은 경우에 이제 녹용, 그 맹문동, 천문동, 오미자 같은 그런 것이 잘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 같으면은 이제 숙기왕,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과 같은 그런 그 약재들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인삼이나 홍삼, 당귀, 청궁, 황기 이런 음식 약재들이 잘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자기 체질에 안 맞는 다른 체질 약을 먹으면은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각 예. 체질에 맞게 또 알맞게 처방을 해주셔야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사상 체질학이 예. 다양한 방면에서 임상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상 체질의학은 이제 일단 가장 많이 그 응용되는 부분이 이제 음식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병, 그래서 이제 아.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같은 이런 성인병이 있는 때 많이 그 쓰고요. 또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네. 음식 주의하는 거 이제 네. 비만에 많이 쓰고 그 알러지 증세라든가 그런 그 증세가 있을 때도 많이 쓰고요. 또 이제 보면은 이 병은 체형 조정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체질에 따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전자가 많이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그 맞춤의학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체질과도 연관을 시키면서 암이라든가 그 난치병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귀에 들어오는 게 다이어트 부분이거든요. 예.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습니까? 태양인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목덜미라든가 얼굴 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화를 내려주면서 그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소양인 체질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올라가면 가슴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가슴에 열이 많으면서 상체에 살이 많이 찌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열을 내리면서 소변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부에 살이 많이 가죠. 그래서 이제 습담열이 많이 생기는데 운동이나 그 목욕 같은 데서 땀을 좀 쫙쫙 빼줌으로써 네. 그럼으로써 이제 살을 빼주는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체 기능, 이 엉덩이 부분이 많이 차면서 양기가 부족해서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하체 순환을 잘 시켜가지고 살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운동도 하고 또 식이 조절도 하는데 예. 이것도 체질에 따라서 잘 맞는 운동이나 뭐 식이요법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 소양인이나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 화와 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는 막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아래는 그러면서 이제 위에가 많이 살이 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함으로써 기를 내려줘야지 살이 빠지고 네. 또 이제 그 명상이나 단전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열을 빼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으로서는 이제 오이라든가 날배추 같은 그런 찬성길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옥수수 차 같은 걸 마시면은 이제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복부에 살이 많이 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별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는 이제 운동을 할 때도 땀을 많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나 목욕에 땀을 흠뻑 내주면서 살을 빼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좀 소식하고 그 대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욕이 많이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율무차를 마신다든가 하고요. 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 이제 콩 종류를 먹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체가 많이 살이 끼죠. 그 몸이 차고 양기가 부족해서 오는데 이런 데는 양기를 좀 보여주고 또 이제 냉기를 없애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차로서는 환기차가 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냉증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계피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체질별 운동법, 식이요법과 함께 같이 하면 좋을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도 있습니까? 한의학적인 치료, 다이어트 치료법에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직접 침을 놓는다든가 네. 이제 한방 약침, 비만 약침이라든가 체질 약침을 통해 가지고 그냥 직접 부위를 전기 분해한다든가 약침으로 이제 침을 놓음으로써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한약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몸에 열을 빼는 거죠. 네. 식욕이 많이 땡기는 사람은 이제 식욕을 얻게 해주고 대변이 잘 안 나오면 대변을 좀 얻게 해주고 잘 나오게 하고 소변이 안 나오면 이제 부기를 빼면서 소변을 없애주고 아니면 이제 괜찮은데 전반적인 순환이 안 되면은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음식을 약재를 써가지고 순환을 시키는 그러니까 각 체질에 따라서 이제 다이어트하는 약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침 놓는 방법과 약을 먹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생활요법이나 이제 운동요법, 식이요법이 좀 들어가죠. 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네. 체질별로 좋은 건강생활 팁을 좀 알려주세요. 체질별로는 이제 일단 자기 체질을 알고 네. 자기 체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른 음식을 바르게 먹고 바른 마음을 갖고 또 이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별로 본다면은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변만 시원하게 잘 나오게 유지하면 제일 건강하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는 대변이 잘 나오게 그렇게 관리하면 제일 중요하고 태음인은 이제 땀을 흠뻑 내서 관리한다면 이제 그게 제일 건강에 좋으시고 그 소음인은 일단 소화만 잘 시키면은 웬만한 병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사상 체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체질별로 잘 걸릴 수 있는 질환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 체질을 알고 맞는 음식과 또 나쁜 음식을 선별을 해야 되니까요. 한번 체질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김수범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